10월 4일 말이죠. 또 하나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인데요.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또 시장에 생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동안의 어떤 질 좋은 주택 그리고 양질의 주택을 그쵸. 도심 한복판에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현실성이 있냐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뭐 출근길에 교통이 굉장히 뭐 체중 드는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 그에 대한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만약 이득이 남는다라고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초안이라는 그 어떤 규제로 인해서 또 남는 부분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 더 이상 남게 되면 분양가도 사실 우리가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현실성이 좀 많이 결여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도 이미 좀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공급은 정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주 시기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임기 내에 어떤 많은 지지나 아니면 인기는 잠시나마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정책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공급량이 지금 계획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벌제로 취소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얘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이게 차후에 만약 이런 공급 대체계로 인해서 어떤 공급 물량이 한 번에 나왔을 때 그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뭐 따뜻한 물 그리고 차가운 물 어느 적정 온도를 좀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그동안의 주택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 차가운 물 쪽으로 확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뒤늦게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잘못됐다라고 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뜨거운 물로 틀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많은 부작용을 또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이런 공급 방안도 계획을 잡아야 했고 그리고 이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의 영향은 사실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